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봅시다. 졸지 말고 정확하게 들어. 다시 보자.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식으로 쓸 때는 NCR이라고 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NCR의 경우는 무슨 경우가 되냐 봤더니 R명을 n명 중에서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선택한대. 그랬을 때 먼저 뭐해?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서 줄 세우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줄 세우는 경우만큼이 뭐라고? 중복이 될 거라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바로 이런 식을 찾을 수 있죠. 어떻게?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는 일단 n명 중에서 뭐해? R명을 뽑아. 그리고 나서 R명을 줄 세워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맞습니까? 그리고 공식을 생각해 봤더니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R명을 뽑는 경우는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를 R팩으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n명 중에 R명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가 n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요? n-R팩으로 나누면 돼. 이게 NPR이었죠. 걔를 다시 뭐해? R팩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NCR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첫 번째냐면 두 번째 우리가 공식을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공식은요, NC형 n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뽑아 한 가지가 된다고요. NC1 n명 중에서 한 명 뽑아 n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n명 중에서 n명 다 뽑아 몇 가지의 경우가 나와? 똑같이 한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n명 중에서 몇 명 뽑아? n-1명을 뽑지. n명 중에 n-1명 뽑으면 뭐 하면 돼? n명 중에 야 너 한 명 가 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게 NC1의 경우인 n가지의 경우가 똑같아진다 라고 얘기해서 두 번째 공식이 어떤 공식이 나오죠?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건 n명 중에 R명을 뽑지 말고 나머지 n-R명을 집에 보내면 되죠. 그래서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건 n명 중에 n-R명 뽑는 거와 같은 경우가 되고, 세 번째 내가 뭐 할 거라고?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뽑히는 경우와 내가 뽑히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내가 뽑히는 경우는 뭐야? 나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나는 이미 뽑혔으니까 이제 R-1명을 뽑으면 돼요. 이 경우가 무슨 경우가 된다고? 내가 선택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뽑히는 경우지. 내가 뽑히는 경우와 그리고 뭐 한다고? 나를 제외한 R명을 뽑는 거. 이게 무슨 경우라고? 내가 선택되지 못하는 경우, 내가 제외된 경우. 그래서 내가 선택을 당하거나 혹은 선택을 당하지 못하거나 어쨌든 n명 중에 R명 뽑는 경우 수가 되겠죠. 거기에 네 번째,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어떻게 뽑는다고? 먼저 한 명을 뽑자고요. 맞습니까? 먼저 한 명 뽑는 거는 몇 가지가 나와? n가지가 나와요. 되고 있니? 그럼 그 n가지 중에 이제 난 뭐 하면 돼? n-1명 중에 나머지 R-1명을 뽑으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 먼저 한 명을 뽑았더니, 즉 다시 해서 5명 중에서 내가 3명을 뽑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A, B, C, D, E라는 5명 중에서 A, B, C 3명을 뽑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먼저 한 명을 뽑았는데 A를 먼저 뽑았어. 그리고 B, C를 뽑는 경우와 B를 먼저 뽑고 A, C를 뽑는 경우와 C를 먼저 뽑고 A, B를 뽑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A, B, C 3명을 뽑은 경우지. 맞습니까? 먼저 한 명을 내가 3명을 뽑을 거야. 5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그 3명을 뽑는 경우에 대하여, 그 3명 A, B, C를 뽑는 한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내가 먼저 뽑는 아이를 A로 생각하거나 B로 생각하거나 C로 생각하는 세 가지만큼의 경우수가 중복이 되니까 3으로 나눠줘야겠죠. 맞습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뽑을 거야. 먼저 한 명 뽑는 n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그럼 남아있는 n-1명에서 R-1명을 뽑는 경우를 곱해준 경우에 뭐 해야 된다고? 먼저 뽑히는 아이가 그 뽑힌 R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맞니? 자기가 먼저 뽑혔어요 라고 얘기하는 R가지의 경우만큼 중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공식을 어떻게 쓸 거야? r을 요로 곱해줘서요. n 곱하기 n-1c r-1의 경우는 r 곱하기 ncr의 경우와 같아요 라고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식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해서 이제 유형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이 유형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도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NCR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야. 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냐면, NCR이라고 얘기하는 게 N팩을 N-R팩, R팩으로 나눈 경우에.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가 되냐면, 첫 번째, NCR을 가만 봤더니 얘의 계산 결과가 뭐와 같냐면 N 팩토리얼을 N-R팩, R 팩토리얼과 같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A가 3개, B가 2개 있었어요. 그럼 A가 3개, B가 2개 있는 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지? 동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했어. 이 경우를 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5팩을 얼마? 3팩, 2팩으로 나눈 경우고, 맞아? 그럼 얘를 가만 보면 이 3하고 2를 더해서 5가 되는 거 맞아? 여기는 n-r하고 r을 더해서 n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결국 얘를 컨비네이션 공식으로 바꾸면 뭐가 돼? 5C3 혹은 5C2가 되겠죠. 이해되고 있니? 알아먹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까? 그럼 이 말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 3개와 B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죠. 맞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A가 왜 3개고 B가 왜 2개였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주머니 안에 A 하나, B 하나가 들어가 있어. 이런 주머니가 5개가 있었어. 이 주머니에서 내가 A나 B 둘 중에 하나를 꺼내는 경우수를 생각해보자. 되고 있어? A나 B 둘 중에 하나를 꺼내는 경우수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주머니 5개가 딱 있었어. 첫 번째 주머니에서 A 꺼내고, 두 번째에서도 A 꺼내고, 세 번째에서도 A 꺼내고, 네 번째에서 B 꺼내고, 다섯 번째에서 B를 꺼내면 결국 A가 3개, B가 2개인 거 맞니? 맞아요? 이해되고 있어? 그럼 그 말은 다시 해서 A, B 하나씩 들어있는 주머니 5개에서 각각 하나씩을 뽑을 건데, 그 뽑힐 때 A가 몇 개? 이거에서 A가 몇 개? A가 3개. B가 2개 뽑히는 경우의 수가 바로 5C3이 된다는 거 맞아? 이해되고 있니? 이거를 구조적으로 다시 같은 거라고 생각해보자. 자, 이거랑 똑같은 경우를 내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A, B가 들어있는 주머니잖아. 맞아? 그럼 그 주머니를 내가 이렇게, 이게 주머니라고 해보자. 여기 A 하나, B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맞니?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5개가 있다고. 맞니? 그럼 다시 해서 A랑 B랑 더한 거를 전체 5제곱 할게요. 그러면 A랑 B랑 들어있는 주머니가 5개 있다는 거 맞아요? 이 5개, A 더하기 B의 전체 5제곱을 전개하는 놈에서, 이거에서 뭐야? A 세제곱, B 제곱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A 세제곱, B 제곱의 개수를 생각하면 얘가 얼마가 돼? 5C3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3개가 다 같은 말이라고. A가 3개, B가 2개 있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가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눈 5C3이라면 A랑 B랑 하나씩 들어있는 주머니 5개에서 내가 각각의 주머니에서 하나씩을 끄집어낼 거야. 그럼 그 끄집어내는 경우에 대해서 A가 3번 나오고 B가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5C3이 될 거고, 그럼 A 더하기 B의 전체 5제곱에서 A 세제곱, B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야?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라는 A 더하기 B의 5제곱에서 A 세제곱, B 제곱의 개수는요, A 뽑히고 A 뽑히고 A 뽑히고 B 뽑히고 B 뽑히면 전개하면 A 세제곱, B 제곱 나오는 거 맞아? 네. 혹은 A 뽑히고 A 뽑히고 B 뽑히고 A 뽑히고 B 뽑아도 A 세제곱, B 제곱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 이걸 다 전개한 거에서 A 세제곱, B 제곱이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A 세제곱, B 제곱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 맞아요? 알아먹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이항 정리라고.
A 더하기 B의 전체 5제곱에서 A제곱 B제곱의 개수는 결국 의미하는 게 5C3이 된다고. 그거를 우리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다 같은 생각이라고. 됐어? 생각의 구조, 생각의 내용이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여기까지 되려나? 안 되겠죠? 지우고 여기다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분할과 분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분할은 뭐라고 했어요? 분할은 뭐 한다고? 그냥 그룹을 나누시면 됩니다. 됐어요? 파티션 하면 돼. 다시 얘기해서 6명이 있었어. 이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하신 다음에 뭘로? 3팩으로 나누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3명을 이제 뭐 할 거야? 분배할 겁니다. 이 3명을 뭐 했어? A, B, C라는 3개의 방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세 그룹을 A, B, C라는 3개의 방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집어넣으려면 뭐 하면 돼? 3팩을 곱했으면 된다. 맞아요? 다시 7명이 있었어. 그런데 이 7명을 어떻게? 2명, 2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 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누면 된다고? 7명 중에 2명, 5명 중에 2명, 그 다음 3명 중에 3명. 그런데 이 2명과 2명은 서로 줄 서는 경우 수만큼 중복이 되지만 2명과 3명이 줄 서는 경우 수는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나누기 얼마? 2팩으로 나누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 2명, 2명, 3명을 뭐 하면 돼? 역시나 A, B, C 3개의 방에다가 분배하시는 거죠. 넣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개의 방에 3그룹을 넣는 거니까 3팩을 하시면 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7명을 6명으로 할까? 7명을 합시다. 7명을 어떻게 써? 2명을 그냥 A팀, 2명을 B팀, 그리고 3명을 C팀이라고 얘기한다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면 돼? 7명 중에 그냥 2명 뽑아서 니넨 A팀이야 라고 끝나는 거고 5명 중에 2명 뽑아서 야 니넨 B팀이야 라고 끝나는 거고 남아있는 3명한테 야 니넨 C팀이야 라고 끝내는 거라고. 맞습니까? 여기서 2팩을 나누거나 3팩을 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분할과 분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복 조합은 안 했으니까 세 번째에 대해서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너먼트라고 얘기하는 거 대진표 작성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대진표와 이렇게 생겨 있는 대진표입니다. 가만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A팀과 B팀이 게임을 해요. 그거랑 B팀과 A팀이 게임을 해요. 어차피 A랑 B랑 게임하는 거 맞죠? 맞니? 서연아? 그래서 이 경우가 서로 같은 경우라고요. 되고 있어? 예를 들어보자. 자, 이렇게 4개의 공간이 있는 대진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4개의 팀을 대진표 작성하는 경우 수를 구해보자. 됐습니까? 4개의 팀을 대진표로 한번 작성해 봅시다. 대진표 작성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4개의 팀을 먼저 줄 세워야 되니까 4팩토리얼 경우 수만큼 나와요. 맞습니까? 그런데 AB 하나, BA 하나 똑같다면 그럼 AB 하나, BA 하나 똑같다면 CD 하나, DC 하나 똑같다면 맞아요? 심지어는 A, B, C, D를 하나, C, D, A, B를 하나 똑같은 거 맞니? 그래서 몇 번 나눠야 돼요? 2로 3번 나누셔야 돼요. 나누는 건 뭘 생각하면 돼? 뭘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경우마다 한 번씩 나누시면 된다. 그래서 한 번, 2번, 그리고 3번을 나누시면 된다. 그래서 2로 3번 나누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눈 떠라. 자, 이런 대진표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대진표가 있었습니다.
이 대진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팀을 줄 세우는 대진표 작성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고? 8개를 줄 세웠으니까 8팩이 될 거야. 근데 똑같은 거 보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가 5, 6, 이렇게까지 7이 돼. 그래서 2의 7제곱으로 나누시면 된다. 알아먹고 있는 거니? 다시 이번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6개의 팀을 줄 세워야겠죠. 6개의 팀 줄 세우는 경우 수는 6팩토리얼. 그런데 몇 가지가 중복이라고?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 4개가 중복이죠. 맞습니까? 얘네들은 중복이 돼야 안 돼? 안 돼. 왜? 사이즈가 달라. 그래서 뭐가 돼? 2의 4제곱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하나 더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뭐가 돼? 7개의 팀을 줄 세우면 되죠. 그럼 7개의 팀을 줄 세워. 7팩토리얼. 뭘로 나눠?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4개. 맞습니까? 서연아! 2의 4제곱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런 것들이 대진표 작성 경우의 수입니다. 다음, 네 번째. 또 지우고 갈게요. 자, 네 번째에 대해서 도형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이제 평행사변형 만들기입니다. 뭐라고? 평행사변형 만들기. 다시 얘기해서 뭐라면 평행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만약에 평행한 하나, 둘, 셋, 4개의 선이 있었다고 하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 4개의 선, 5개의 선, 전체 9개의 선, 이 선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묻는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가로로 쳐진 5개의 선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2개의 선을 선택했어요. 됐습니까? 세로로 쳐진 4개의 선 중에 마음에 드는 2개의 선을 선택했습니다.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 4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보이는 거 맞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가로선 5개 중에 2개를 뽑고요. 세로선 4개 중에 2개를 뽑으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조합이었다면 두 번째, 이번엔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걸 할 거라고요. 자, 중복조합은 무조건 처음에 첫 번째 무조건 공식부터 외우세요. 근데 공식을 외우기 전에 일단 구조는 이거였죠. 서로 다른 n명이 있었어. 이번엔 뭐 한다고? 중복을 허용하는 상태에서 뭐 하면 돼? R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할 때 R명 선택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NHR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NHR의 공식은요, 무조건 공식부터 외우라고 했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라는 요 공식으로 우리는 풀어줄 거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왜 NHR이라는 공식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탕가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탕가게는 사탕을 몇 종류의 사탕을 팔아?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3종류의 사탕을 파는 사탕가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겉으로는 사탕들이 구분이 안 돼. 그런데 맛만 달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A맛 사탕, B맛 사탕, C맛 사탕 3개의 맛 사탕이 있었습니다. 이 사탕 중에 내가 사탕을 5개 사고 싶어. 사탕의 종류가 3종류인데 사탕을 5개 사고 싶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사탕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고. 됐습니까? 사탕의 종류는 3종류야. 그 중에 중복 허용해서 사탕 5개 사재. 살 수 있는 사탕의 경우의 수입니다. 서로 다른 3가지 맛 사탕 중에 중복 허용해서 5개의 사탕을 살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된다고? 5H3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냐면 이 사탕 5개가 이 3종류의 사탕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으니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칸막이가 필요하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A맛 사탕을 내가 1개 샀어. 그럼 여기에 칸막이를 씌우면 돼. B맛 사탕을 3개 샀어. 그러면 여기에 칸막이를 씌우면 A맛 사탕 하나, B맛 사탕 3개, C맛 사탕 1개 산 경우를 세워준 거라. 맞습니까? 그럼 결국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사탕 몇 개? 동일한 사탕 5개와 동일한 칸막이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고,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가 7팩을 5팩, 2팩으로 나눠주면 돼 라고 쓸 수 있고요. 그거를 조합 공식으로 바꾸시면 이건 7CO5가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왜 7CO5가 될까? 다시 사탕의 종류는 3종류였고 그 중에 사탕을 5개를 산다고 했어요. 사탕 3종류만 사탕 중에 중복 허용해서 사탕 5개를 사면 3H5가 나오는데, 왜 3H5가 7CO5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봤더니 종류가 3종류니까 필요한 칸막이의 개수가 몇 개라고? 2개가 필요하다. 종류, 사탕의 종류에서 하나를 뺀 것만큼의 칸막이와 사탕 사야 되는 사탕 개수 5개를 합친 개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빼고 얘까지 더한 놈이 7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NHR이라는 공식은 N에서 하나를 뺀 거에 R을 더한 놈 컨비네이션 R로 계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놈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무엇이냐 봤더니 A랑 B랑 C랑 더했어요. 이거 더해서 전체 5제곱을 해서 이거에서 전개되는 항의 개수입니다. 이 말은 다시 해서 무슨 얘기라고 했어? A맛 사탕, B맛 사탕, C맛 사탕, 사탕의 종류가 3종류. 그런데 사탕 몇 개 살 거라고? 5개 살 거라고요. 맞습니까? 두 번째, A랑 B랑 C랑 더해서 5가 되는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A맛 사탕, B맛 사탕, C맛 사탕 합쳐서 사탕 5개를 사는 경우의 수 3H5가 된다고. 또는 후보자가 3명이 있고 A, B, C 3명이 있고 유권자가 5명이 있는데 무슨 투표를 할 거야? 비밀 투표, 즉 무기명 투표를 할 겁니다. 후보자 3명한테 유권자 5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할 거야. 맞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라고? 표가 그냥 5개의 표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5개의 표를 3명의 후보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 3명 A맛, B맛, C맛 사탕 3가지 종류의 사탕을 사탕 몇 개 살 거라고? 5개 사는 3H5의 경우수와 같다고. 눈 떠라. 됐습니까? 알아먹고 있는 거니? 지금 이 경우가 전부 다 동일한 경우가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다시 네 번째. 그래서 내가 거꾸로 사탕이 5개가 있어요. 이 5개의 사탕을 3명의 아이에게 안 주는 아이가 있어도 돼. 아무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동일한 사탕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사탕의 종류는 몇 종류야? 라고 하면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사탕 5개를 3명한테 줄 거예요. 맞습니까? 사탕 5개를 3명한테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3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투표한 개수, 투표지가 5개가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 다시 해서 뭐라고? 3명, A, B, C 3명이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3명이 합쳐서 사탕 몇 개? 5개 갖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다 구조적으로 같은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가 전부 다 뭐가 된다고? 3H5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나오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지금 조합을 얘기하는지 순열을 얘기하는지 중복순열인지 중복조합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N이 누가 되고 R이 누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중복조합까지 얘기를 다 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시면 설명은 다 끝날 거고, 그럼 이제 문제 풀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에서 무엇을 볼 거냐면 함수의 개수라는 걸 볼 겁니다.
함수의 개수라는 걸 볼 거야. 즉 다시 해서 x라는 어떤 정의역에서 y라는 동역으로 가는 함수 f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x의 원소는 1, 2, 3, 4, 5, 6, 7, 8에서 r이 나오고요. 그때 함수 f에서 y의 개수가 몇 개냐면 1, 2, 3, 4, 5, 6, 7, 8에서 n개의 원소가 있었다고 생각했죠. 됐습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보자.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x에서 y로 가는 그냥 함수의 개수. 됐어요? 그럼 그냥 함수의 개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야? n개 중에 한 가지를 가면 되죠. 2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곳이야? n개 중에 한 가지를 가면 되죠. 맞습니까? 결국 뭐가 나와?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에서 n을 r번 곱해서 n의 r제곱이 나와요. 맞습니까? 근데 n의 r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야? n파이 r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함수의 개수는 뭐와 같아? 중복순열의 개수와 같습니다. 이해되고 있니? 함수의 개수는 결국 중복순열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러면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와 같냐?를 생각해 봅시다. 1대1 함수란 얘기는 1이라는 놈이 만약에 2로 갔어. 그럼 남아있는 2부터 r까지가 2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게 1대1 함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것은 몇 것 중에? n가지 중에 하나를 갈 거고 2는요? 이 1이 간 곳을 제외한 n-1개 중에 하나를 가겠죠. 그럼 3이 가는 곳은 n-2개 중에 하나를 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 해서 얼마까지 곱하? n-r 플러스 1까지 곱하겠죠. 얘가 뭐가 돼? 얘가 뭐가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할 거고 얘가 npr이 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뭐와 같아요? 순열의 개수와 같아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결국 순열의 개수와 같습니다. 됐어요? 다음 세 번째로 한번 보자. 세 번째는 무슨 함수를 볼 거냐면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 똑같습니다. 증가함수의 개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증가함수란 얘기 무슨 얘기냐면 증가함수의 정의를 써봅시다. x1하고 x2 중에 만약에 x2가 더 크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fx1과 fx2 중에 fx2가 더 큰 경우를 우린 증가함수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럼 증가함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이 만약에 2로 갔으면 나머지 2부터 r까지는 2로 가면 돼야 돼. 안 돼요. 1로 가면 돼야 돼. 안 돼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건 2보다 큰 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졸라 신기한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차피 1부터 r까지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면 네. 맞습니까? 내가 줄을 세울 필요가 없어. 다시 여기 있는 n개 중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가 3개 있었다. 그래서 1, 2, 3 3개가 있었어. 저기 있는 n개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을게. 5 뽑고 6 뽑고 3을 뽑았어. 됐어요? 그럼 1이 어디로 가? 내가 대응시키지 않아도 1은 무조건 3으로 가요. 제일 작은 걸로. 3은 어디로 가? 제일 큰 걸로 가. 2는요? 그 다음 걸로 가겠지. 내가 줄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줄 쓴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줄 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난 뭐 하기만 하면 돼? 그냥 몇 개 중에 n개 중에서 몇 개를 얘네들 r개가 대응할 r개만 그냥 뽑으면 돼. 그럼 알아서 대응할 거야. 그래서 결국 몇 개가 나와? n개 중에 그냥 r개를 뽑는 경우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무슨 경우와 같아? 조합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조합의 경우수와 같다. 다음 네 번째. 자, x1하고 x2 중에 x2가 더 크대요. 이때 x1이 가는 곳하고 x2가 가는 곳을 봤더니 x2가 가는 곳이 더 큰데 뭐 하대? 같아도 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결국 증가함수의 일부인데 같을 수 있다고. 맞니? 다시 얘기해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거야? r개를 뽑을 거야. 증가함수니까. 맞아?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뭐해? 중복이 가능하다. 맞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건데 중복이 가능해? 그게 뭐죠? NHR이었죠. 뭐라고? 중복 조합.
맞습니까? 알아먹고 있니?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함수까지는 설명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으로 한 번씩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293번부터 볼게요. 293번은 그냥 계산하라 라는 얘기고요. MPR이 얼마래? 210이래요. NCR이 얼마예요? NCR이 35입니다. 조금만 생각하자. MPR, NCR. 얘들아, MPR이 뭐라고?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뽑아서 줄 세우지. 맞아? 서로 다른 N명 중에 눈 떠라 시우야.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뽑아서 줄 세우재요. 그럼 무슨 생각하면 된다고?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을 먼저 뽑아. 그리고 R명을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N명 중에 R명 뽑는 게 35가지라면 35가지에 R팩을 했더니 21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팩이 얼마가 나와? 35분의 210이에요. 35면 7하고 나누면 7, 3, 21, 30이고요. 5로 나누면 얼마야? 6이 되나요? 맞습니까? 그럼 몇 팩토리얼이 6이야? 3팩 6이죠. 그래서 R이 얼마야? 3이에요. R이 3이면 이제 계산해서 N값 찾으시면 되죠. 되고 있습니까? 자, 계산 문제예요. 다만 순수하게 MPR이 210이니까 MPR을 어떻게 해? M 팩토리얼을 N-R팩으로 나눈 거지. 이게 210이야. 이거 갖고 계산하려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의 관계를 쳐다보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299번. 자, 299번 봤더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있어요. 10x제곱 빼기 ncr의 x 마이너스 3배의 mpr 얘가 0이 된대요. 이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래. 이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니까 마이너스 2랑 3이랑 더한 두근의 합은 얼마죠? 두근의 합은 얼마니? 10분의 ncr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와 3을 곱한 두근의 곱은 얼마라고요? 10분의 마이너스 3의 mpr이 되겠죠. 되고 있어요? 듣고 있니 얘들아? 듣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와? NCR은 1대니까 곱해서 10이 될 거고요. MPR은요 1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0에 마이너스 3으로 약분 3을 약분하시면 플러스 얼마야? 20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요 관계는 다시 이 관계가 똑같죠? 그럼 R 먼저 구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MPR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고요. NCR이 10이니까 나눠서 2가 되겠죠? 그러면 R팩이 1에 R이 얼마야? 2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나머지 계산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302번입니다. 자, 302번 보십시다. 302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렬로 배열된 9개의 전구를 이용해서 신호를 보낼 때 불이 켜진 전구의 위치에 따라 신호와 의미가 달라진다. 9개의 전구 중에서 3개의 불을 켜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9개의 전구가 있대요. 4, 5, 6, 7, 8, 9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이 9개의 전구 중에 몇 개? 3개만 그냥 키재? 맞아?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예요? 9개 중에 몇 개? 3개 그냥 뽑으시면 신호의 개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답입니다. 다음 볼까요? 311번. 자, 311번 봤더니 동아리 체육대회에 참가한 NK팀이 서로 다른 팀과 각각 한 번씩 경기를 했더니 전체 경기 수가 28번이었대요. 무슨 얘기죠? 팀이 몇 개 있냐면 NK팀이 있어요. 각각 한 번씩 게임할 거야.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네 번째 팀 쭉 해서 n번째 팀까지 있어요. 생각하자 얘들아. 각각 한 번씩 게임할 거니까 이 첫 번째 팀이 게임하는 게임 총 횟수가 몇 번이야? 2번 팀과 한 번 하고 3번 팀하고 두 번째, 그래서 n번 팀하고 몇 번째? n-1번의 게임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팀이 n-1번의 게임을 해요. 그럼 두 번째 팀도 몇 번 해?
당연히 n-1번 하겠죠. 세 번째 팀도 n-1번. 그러니 n-1에다 얼마 곱해? n을 곱한 게 게임의 총 횟수죠? 아니에요. 왜? 1번 팀하고 2번 팀을 게임했을 때 나는 1번 팀의 입장에서 한 번 셌어. 근데 1번 팀하고 2번 팀 게임한 걸 2번 팀의 입장에서 한 번 셌다고. 한 게임을 내가 두 번 센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돼. 그랬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나온대요? 28이 나온대요. n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죠? 나머지 해결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자. 324번. 자, 324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1부터 7까지의 원소들을 갖고 있대요. 1, 2 쭉 해서 7까지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AB, 두 부분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뭘 만족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집합했더니 얘가 뭐가 돼? 전체 집합 X가 된대요. 맞아요? 그리고 뭐 했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5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여기 전체가 5개가 되고요. 여기 전체가 몇 개가 된대? 4개가 된대. 그런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 5개, 여기 4개면 합쳐서 9개니까 넘어가죠. 왜 넘어간 거지? 교집합의 원소를 한 번 더 센 거죠. 그러니 교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여기 2개예요. 여기가 2개면 여기 몇 개야? 3개가 되겠지. 여기가 2개니까 여기 몇 개야? 2개가 됩니다. 됐어요? 되고 있니 얘들아? 그랬을 때 A 집합하고 B 집합을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7개의 원소 중에 몇 개를? 3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다시 남아있는 몇 개를? 4개 중에 2개를 여기다 집어넣고 남아있는 2개를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죠. 맞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7개를 뭐 했어? 3개 바로 집어넣어요. 많이? 그래서 그냥 7개 중에 3개 남아있는 4개 중에 2개 그리고 2개 중에 2개 하시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326번. 자, 326번 보면 8명의 학생 A, B, C, D, E, F, G, H 중 5명을 선택할 때 3명의 학생 A, B, C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수가 P래요. P는 뭐라고? 8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을 선택할 건데 A, B, C는 그냥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럼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 2명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A, B, C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다음 볼까? 2명의 학생 A, B는 포함되고 C, D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게 Q의 경우수예요. 내가 8명 중에 5명을 뽑을 건데 A하고 B는 이미 포함되어 있고 C하고 D는 포함되면 안 된대. 맞아? 그럼 나는 몇 명 더 뽑으면 돼? 3명 더 뽑으면 되겠죠.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그래서 4명 중에서 몇 명? 3명 뽑는 경우수가 바뀌었죠. 다음 볼까요? 332. 자, 332번 보시면 두 학생 A, B를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10명 중에서 4명을 뽑겠대. 그때요, 먼저 첫 번째 가. P가 뭐냐? 봤더니 뭐 했어? A, B 두 학생 중 한 명만 포함하여 4명을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야, A, B 둘 중에서 한 명만 포함하지? 그럼 아무튼 난 뭐 하면 돼? 10명 중에 4명 뽑아요. 맞아요? 근데 A, B 둘 중에 한 명만 포함하자며. 맞아? 그럼 난 뭐 하면 돼? A, B를 제외한 몇 명? 8명 중에 4명 뽑는 경우와 A, B 둘 다 안 뽑는 거. 그 다음에 A, B 둘 중에 한 명만 뽑으라고 했으니까 A, B 둘 다 뽑는 거. 맞아요? A, B 둘 다 뽑는 게 뭐야? 남아있는 8명 중에 몇 명? A, B가 둘 다 포함되었으니까 2명 더 뽑으면 되죠. 맞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굳이 6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필요는 없죠? A, B 뭐 한다고? A, B 둘 중에 한 명만 포함하니까 A 뽑히고 B 안 뽑히는 경우와 A가 안 뽑히고 B 뽑히는 경우 각각 세서 더해줘도 돼요. 됐습니까? 다음에 아무튼 나 조건을 보자. 나 조건? 나의 값을 구해보자. Q가 무엇이냐 봤더니 A, B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을 포함해서 4명을 뽑는데 그럼 얘 뭐예요? 10명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A, B 중에 적어도 한 명 포함해야 되니까 아무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맞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 8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335번 볼게요. 자, 335번을 봤더니 세 자리 자연수 A, B, C를 첫 번째 1번 나는 세 자리 자연수 A, B, C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이 만든 세 자리 자연수가 A보다는 B가 크고요. B보다는 C가 큰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었어요. 됐습니까? 생각하자 얘들아. A가 그럼 0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A가 맨 앞자리니까 0이 올 수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A보다 크고 B도 C도 B보다 크죠? 그래서 난 뭐 하면 돼? 1부터 어디까지? 9까지의 수 중에서 몇 개만? 3개만 뽑으면 이미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줄 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 9C 3의 병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를 보자. A가 B보다 크고요. B가 C보다 크대. 이번엔 A가 제일 큽니다. 그럼 C가 0이 될 수도 있죠. 맞니? 그럼 C가 0인 경우와 C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맞습니까? 되고 있니? 됐어요. 근데 C가 0이든 0이 아니든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 0 포함해서 몇 개? 9까지 총 10개. 그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돼. 10C3이 되겠네요. 됐어요? 다음 보도록 합시다. 340번. 자, 340번을 봤더니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릿수보다 10의 자릿수가 더 크고 10의 자릿수보다 1의 자릿수가 더 큰. 똑같네요? 맞습니까? 세 자리 자연수니까 A, B, C가 있었어요. 위에 거랑 똑같네. 이 A, B, C에서 뭐 하지? 세 자리 자연수 중에 100의 자릿수 A보다 10의 자릿수 B가 더 크고 10의 자릿수 B보다 1의 자릿수 C가 더 큰 경우죠. 맞습니까? 그럼 A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뭐야? 9C3의 경우수가 같겠죠. 343번. 자, 343번 보면 남자가 4명, 여자가 5명. 이 중에서 뭘? 4명을 뽑으래. 그때 적어도 남자가 1명 포함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전체 몇 명 중에? 9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에. 맞습니까? 적어도 남자가 1명 포함되는 경우니까 뭐 하면 돼? 여자로만 4명을 뽑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다음 348번. 자, 남녀 9명 중에서 4명을 대표로 뽑을 때 남녀 9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4명을 뽑는데 대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의 남자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111가지. 뭐라고? 전체 9명이야. 근데 남자가 몇 명이야? 몰라. A명 있다고 하죠. 그럼 여자는 몇 명 있죠? 9-A명이 있겠죠? 이때 뭐 하지? 적어도 1명의 남자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야. 그럼 난 뭐 하면 돼? 전체 9명 중에 4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 맞니? 몇 명에서? 여자 9-A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를 뺀 게 적어도 1명의 남자가 포함되는 경우죠. 맞습니까? 그게 몇 가지래? 111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얘기를 하시면 9-AC 4가 얼마가 돼요? 9C4에서 111을 빼면 되죠. 그럼 9C4는 뭐지? 9, 8, 7, 6을 4패 4, 3, 2, 1로 나누시면 되고 4, 2, 8이고 3, 3은 9니까 됐습니까? 맞니? 그러면 6, 7 얼마? 126. 그럼 126에서 111을 빼재요. 그럼 얼마 남아요? 15가 남나요? 그래서 나오는 값이 15가 됩니다. 되고 있니? 그럼 나오는 값이 15가 된다는 얘기는 뭐지? 9-A 그 다음에 9에서 하나 뺀 거 8-A 7-A 6-A를 뭐로 나눴어요? 4팩으로 나눴어요. 얘가 15가 됩니다. 연속된 4자연수의 곱이 4팩이랑 15랑 곱한 거야. 됐어요? 근데 15는 얼마죠? 3 곱하기 온 거 맞아? 맞아요? 그러면 4팩은 얼마죠? 4, 3, 2, 1이죠? 다시 정리하시면 연속된 4개의 자연수곱 9-A, 8-A, 7-A, 6-A가 얼마가 된다고? 4팩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3에다가 5를 곱할 거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2하고 3하고 곱하면 얼마죠? 6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써도 되네?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써도 되니? 그래서 9-a가 얼마야? 6이 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a는 얼마야?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를 실제로 다 전개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숫자를 갖고 맞춰주면 돼요. 다음 보시면 351번. 자, 351번 봤더니 남학생이 5명 있고요. 여학생이 4명. 이 중에서 남학생은 2명, 여학생은 1명을 뽑아서 뭐하지?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입니다. 남학생 5명 중에 2명을 뽑고요. 여학생 4명 중에 1명을 뽑아서 3명을 줄 세우시면 되죠. 됐어요? 다음 볼까? 자, 357번. 놀이공원에 있는 A, B, C, D, E, F, G라는 7가지의 놀이기구 중에서 A는 이용하고 B는 이용하지 않아. A는 사용할 거야. B는 이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4가지 놀이기구 7개 중에 4개를 탈 거야. 그런데 이미 A는 이용했어. 그럼 남아있는 몇 개 중에 A는 이용하고 B는 이용하지 않으니까 5개 남았죠. 5개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의 놀이기구를 뽑은 다음에 A를 포함해서 뭐예요? 줄 서서 타시면 돼요. 맞습니까? 되고 있니? 360번 볼까요? 자, 360번을 봤더니 오른쪽 그림의 5개의 점 중에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연결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삼각형을 만들려면 일단 점이 3개가 필요해. 그래서 5개의 점 중에 몇 개의 점을 뽑아요? 3개의 점을 뽑아요. 그런데 어떻게 뽑으면? 이렇게 3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는 몇 가지? 2가지를 빼주시면 되겠죠. 다음 봅니다. 364번이요. 자, 364번을 봤더니 A점, B점, C점, D점 4개의 점이 있고요. E, F, C, G, H, I라는 점이 있습니다. A점, B점, C점, D점 E, F, G, H, I라는 점. 이 9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 중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전체 몇 개의 점 중에 9개의 점 중에 3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될 것 같았어.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안 되냐면 A, B, C, D 4개의 점 중에 3점을 뽑는 경우가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4개의 점 중에 3점을 뽑는 건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E, F, G, E, F, C, G, H, I라는 6개의 점 중에 3점을 뽑는 경우도 삼각형이 안 나오겠죠? 갖다 빼주시면 답이 될 겁니다. 다음에 377번 볼게요. 371번은 우리 아까 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맞습니까? 377번 볼게요. 자, N각형, 볼록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35개일 때의 N값을 구하래요. N각형이 있는데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라고? 35개가 나온대요. 그럼 N각형의 대각선을 만들려면 뭐 하면 돼? 얘들아, N각형에서 대각선 만들려면 뭐 하면 돼? 뭐 한다고? 점 2개를 뽑으면 돼? 그럼 N개의 점 중에 몇 개를? 2점 뽑으면 다 대각선이니? 변도 있죠, 변. 변이 몇 개 있어? N각형이니까 변 몇 개 있어? N개 있어. 그래서 N을 뽑으면 빼면 되죠. 맞습니까? 그 값이 얼마라고? 계산하시면 2차 방정식이니까 N값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379번. 장래 희망이 건축 설계사인 7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자신들이 살고 싶은 집의 설계도를 그리려고 한답니다. 7명의 학생을 어떻게 나누지? 3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나누자고? 7명 중에 3명을 뽑고요. 남아있는 4명 중에 2명을 뽑고요. 남아있는 2명으로 한 개의 조를 만드는데 2명 사이즈가 같으니까 뭘로 나누자고?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383번 보자. 자, 383번을 봤더니 6개의 학생을 다음과 같이 나누재요. 첫 번째 1번 여기다 할게요. 6명을 2명씩 3개조로 나누대. 6명을 어떻게 나누자고? 2명, 2명, 2명이요. 나누는 경우의 수는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3팩으로 나눠주셔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엔 뭐 한대? 2명씩 3개조로 나누어 서로 다른 3개의 방에 한 조씩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뭐 하면 돼? 1번의 계산에 3팩을 곱해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되고 있니? 다음 보자. 필요 없네요. 다음은 386번을 볼게요. 자, 386번 봤더니 A 회사는 중국, 일본, 영국에 각각 지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7명의 사원을 7명을 어떻게 한다고? 2명, 2명, 3명으로 조를 짜서 어디에다가? 중국, 일본, 영국에다가 파견 보내지. 그래서 뭐 한다고? 7명 중에 2명, 그리고 5명 중에 2명, 남아있는 3명 중에 3명, 거기 얼마? 2팩으로 나누어 주는 게 2명, 2명, 3명으로 쪼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3개의 그룹을 중국, 일본, 영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3팩토리얼 가질 수만큼 있겠죠. 되고 있는 거 맞니? 다음에 388번은요. 아까 이 작성 바지수 했어 안 했어? 넘어갑니다. 390번 보자. 자, 390번을 봤더니 x는 1, 2, 3이에요.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얘기하래. 첫 번째 가는 무슨 함수예요? x에서 x로 가는 그냥 함수입니다. x는 1, 2, 3이라는 놈이 있어요. 1, 2, 3에서 1, 2, 3으로 보내래. 1이 갈 수 있는 곳은 1, 2, 3 중에 하나로, 2도, 3도. 맞습니까? 결국 뭐가 나온다고? 3의 세제곱. 나는 어떻게 보내?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은 뭐 하면 돼? 1이 갈 수 있는 건 3가지 중에 하나. 2는요, 남아있는 2개 중에 하나. 3은요, 남은 곳으로. 그래서 얼마? 3팩. 다. x에서 x로 1대1 대응이면서 임의의 원소 x가 뭐가 안 돼?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는데. 맞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안 보내면 되겠네? 위에다 그냥 할게요. 1이 1로 갈 수 없어.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로 가야 돼요? 2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